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현재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맥점에 대한 대응 꾸준하게 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현재 구간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하락세가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세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 현재 구간이 기회일지 정말 중요한 맥점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의 하락세가 왜 나오고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세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 요건도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 25년의 전체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던 거죠. 시장의 기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960억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살짝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물론 24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실적에 대한 향상을 보여주었지만 워낙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결국에 1월달 딱 들어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도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삼성중공업의 26년도, 27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현재 구간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상승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을 때 그 예상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25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예상치에 비해서는 살짝 못 미친 최종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6년도 실적인데, 26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지금 상향됐죠.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년도 전체 실적에 대한 발표 시즌이 지나가게 되고 시장이 이제 26년도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년도 전체 실적으로 먼저 유입됐던 수급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26년의 실적과 이슈에 집중이 되는 시기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상승 구간에 대한 스타트가 어떤 걸 기점으로 시작이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최신화된 이슈 설명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슈에 대한 스위치가 상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조선에 대한 이슈는 이 수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주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강한 상승에 대한 랠리가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 수주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변화된 흐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일단 삼성중공업의 수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선 쪽,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쪽인데, 이 상선 쪽에 대한 수주 전망을 보시게 되면 26년도 수주 목표액이 58억 달러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주액이 57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 쪽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중에 가장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해양 쪽인데, 해양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FLNG에 대한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이 해양 부분에 있어서 FLNG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 나왔어야 될 계약들,
특히나 코렐 그리고 델핀이 올해로 2월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이 올해 1분기 내로 본계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 자, 물론 이 본계약 예상 시점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이 기대감으로 좋은 상승에 대한 구간은 잡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랄 그리고 델핀에 이어서 추가적인 FLNG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수주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 좋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목표가에 대한 레벨 역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드디어 추가적인 FLNG에 대한 모멘텀이 드디어 잡히고 있거든요. 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이 모잠비크 LNG가 재개될 움직임이 잡히고 있다. 이 모잠비크 LNG가 재개된다는 게 삼성중공업한테 가장 호재일 수 있는 게 결국에 2023년도에 모잠비크 FLNG를 사상 최대 규모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해양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잡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원래는 모잠비크에 대한 추가 FLNG 건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모잠비크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추가 FLNG에 대한 내용이 연기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모잠비크 FLNG에 대한 움직임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26년도 전망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셨고, 그리고 현재 FLNG에 대한 모멘텀도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FLNG에 대한 모멘텀까지 또 붙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예정돼 있는 FLNG에 대한 본 계약 내용들이 자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자 이걸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추가적인 FLNG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 잡히느냐, 자 이걸 확인하셔야지 결국에 언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이것에 대한 예상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에 묻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이슈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이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단순하게 홀딩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강력한 이슈들이 나오는 시기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는 자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오히려 홀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좋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점 라인에서 자 단기 고점을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제가 맥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가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까지 제가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전부 다 반영되었던 이 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제가 1월 19일 자 이날에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시장의 실적 기대감이 워낙에 높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1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의 기존 목표가가 3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31,0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도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FLNG에 대한 계약 시점이 임박한 구간에서부터 상승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는 게 FLNG 계약 시점이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이 상승 구간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때 추가적인 FLNG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붙게 된다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자 주가에 대한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번에 1월 달에 맥점 대응처럼 세부적인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
소통방 입장해 주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신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직접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결국에 26년도가 삼성중공업의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이슈 그리고 실적 향상이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도 마찬가지고 이 하락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 구간에서 결국에 맥점마다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하락세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25년도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을 주도했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밖에 없었죠. 그때 탄생했던 템버거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수혜 종목 이스페타시스였고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왔죠.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역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템버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자,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자,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이요. 자, 쉽게 말하면 자,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상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자,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자,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는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